자, 우리는 그래서 앞전에 이제 FTP 프로그램 쓰는 방법을 지금 보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바로 점검해서 넘기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카피해서 넘기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익숙이 되면 사실 어떻게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게 기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 버리면 서버에 있는 것을 반대로 거꾸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끝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서버 돌려서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지난번에 보셨던 파일 레이어 공사 내용 그대로 열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죠. 자, 사이트 주소 현대 퓨처넷 비슷한 느낌, 레이아웃 개념을 잘 따라가는 거였으니까 현대 퓨처넷 가겠습니다. 현대 퓨처넷에서 사이트 주소 이 페이지였습니다. 포토샵으로 정확하게 사이트를 확인하고 넘긴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짜는 거구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100%는 느낌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레이아웃처럼 위쪽에 있는 로고와 가운데 있는 내비게이션 끝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 뒤에 광고 영역 있습니다. 광고 영역 같은 경우는 큰 틀은 이제 순서대로 쭉 나왔으니까 자, 지금 보시는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 있고 바로 전체적으로 어디를 갖다 대더라도 링크가 되게끔 거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100%는 아니고 어느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쓱 이만큼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만큼부터 이만큼까지 되게 어느 범위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눌러보시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범위는 조금 좋아하진 않아서 좀 수정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위치의 영역 내용은 보시는 거에서 뷰박스 이 자리입니다. 자, 각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헤더, 메인, 섹션, 아티클 이런 개념으로 시메틱 구조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각 영역의 레벨로 이렇게 제목 쓰시는 게 좋다겠죠? 그러면 뷰박스에다가는 전체 현대 퓨처넷 광고 라고 쓰고 클래스로 블라인드 숨겨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영역을 항상 제목을 달아준다. 그럼 얘네뿐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도 전부 다 제목이 필요하겠죠. div 자체는 큰 의미 없는 박스이기 때문에 바깥에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에 쓰기도 합니다. 상황을 잘 보시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 박스라고 하는 아이도 내용을 다 제목을 쓰고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도 H2 디지털 사이니지. 이때 제목을 숨기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가야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디지털 사이니지 말고 기업 메시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H2로 잡아줄 거고요. 뉴스박스, 자, 이 자리는 퓨처넷 소식이라고 되어 있으니 쓰겠습니다. 이때 한 줄로 갈 거냐, 두 줄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갈게요. 중간에 BR 태그를 채워넣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바꿈 처리가 돼서 만들어지겠죠. 이그젠 박스라고 써놓은 이곳은 밑에 있는 시공 사례 예시가 있습니다. 써주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분명히 더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놨고 나중에 살을 더하는 거죠. 서비스 박스 부분 자 내려가서 가입 상담 신청 그리고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메인이 아닌 회사의 정보를 담는 곳에서는
얘도 잘 보면 영역이 그 안에 나눠져 있는데 위아래 구분이 또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안에 틀 잡아놓고 그냥 선을 따로 넣는 편이긴 한데 그럼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위에다가 DIV를 나누셔도 되고 다른 걸 나누셔도 되고 이 개념은 회사에 대한 이걸 뭐라 그러죠? 이름을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자 여기는 뭐 그냥 미들 이렇게 써놨는데 있고 링크 이렇게 써놨는데 링크라는 개념보다는 공고, 처리 방침, 운영 방침, 모시는 길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컴퍼니 인포 뭐 리스트 이렇게 쓸게요. 근데 클래스니까 언더바로 인포 리스트 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밑에 영역은 회사에 대한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div 클래스 네임을 달아서 컴퍼니 위 오타에 있네요. 컴퍼니 뭐 인포 영역 중에서 어드레스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어드레스라는 개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런 두 개를 포함시키는 아이들을 제목으로 따로 담아둡니다. 현대 퓨처넷 회사 정보 이런 영역으로 담죠. 그런데 이 정보 영역이 두 개로 다시 파생되어 나눠 있으므로 제목을 클래스 블라인드로 숨겨주고 하나의 영역을 숨겨준 다음에 자 회사에 대한 리스트와 주소 영역으로 나눠서 다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 잘 보면 컴퍼니 인포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다시 또 왼쪽에 있는 목록과 오른쪽에 있는 패밀리 사이드로 또 나눠져 있어요. 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쪼개겠습니다. 자, div로 자 클래스 인포 리스트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클래스 패밀리 리스트라는 영역으로 나누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 아이 둘을 합쳐가지고 제목으로 쓰자면 뭐 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 및 패밀리 사이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쪼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에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DIV는 안에 제목을 쓰는 순간 영역을 분리해서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제목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써버리면 그냥 단순 박스예요. DIV 개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박스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양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주석을 달아서 이 영역은 컴퍼니 인포 리스트 끝나는 곳입니다 라고 언급하시면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이나 이런 것들도 끝났다. 뭐 A 사이드 이 파트도 여기 있는 ID 서비스 박스가 끝났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쭉 써야 되지만 샘플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자 여기도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각각의 제목과 내용을 담아서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만 써놓고요.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 제목 분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레이아웃 좀 더 짜도록 하고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짜면 밑에 거 제가 안 해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레벨까지 가니까요. 자, 퓨처에 광고가 들어가는 자리는 사실은 광고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 보시면
여기 하나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1번, 2번 해서 1번, 2번 총 2개의 이미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와 함께.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뷰 인디케이터란 영역과 또 하나는 클래스 뷰 add area 아니면 add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view area. 자, 이렇게 광고 영역이라는 파트로 쪼개서 나누시라고요. 자, 가급적이면 인디케이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내용을 두 번째 따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광고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보세요. 스무스하게 바뀌는 경우는 퓨처넷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고 마우스 올려서 그런가? 자, 이렇게 바뀌면 이거는 같은 자리 두 개 겹쳐 있는 경우예요. 앞전에는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은 자리에 겹쳐놔서 내용이 바뀌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HTML 구조를 굳이 다르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자바스크립트 짜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앞전에 짜셨던 레이아웃처럼 큰 박스, 기준이 되는 박스가 있었다면 그 안에 하나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뷰 컨텐트 내용을 담는 랩 영역이다 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광고가 길어지면 얘가 길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얘는 이 뷰 에이리어라고 하는 아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광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담아줍니다. 평균적으로 습관적으로 제가 UL로 만드는 편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갈게요. 자, 클래스 뷰 01 첫 번째 광고, 뷰 02 두 번째 광고라는 개념으로 잡아줄게요. 자, 양이 좀 많았어요. 자, 요거 일단은 위치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영역에서 인디케이터 위치도 한번 잡아주고 뷰 에이리어라고 하는 아이 위치를 두 개를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파일 열어줘야겠죠? CSS 레이아웃 04에서 열어주고요.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라인이 매우 길어진 것 같습니다. 벌써 100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 너무 양이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좀 파일을 분리해 놓고 쓰죠. CSS 공사에다 우리는 파일을 불러온 영역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뱅이 imports url이라고 써서 세미콜론 꼭 붙이셔야 돼요. URL 내부에다가는 다운표를 붙이고요. 작성하고 있는 CSS 문서를 기준으로 원하신다면 외부에 따로 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src 자리에다가 저는 레이아웃 04라는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를 아웃라인 잡는 영역 또는 공통 영역이라고 하는 커먼 파일이라든가 구분했습니다. 아직은 그냥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그냥 랩.css 해서 이 랩만 담을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헤드박스도 필요하겠죠? 골뱅이 imports url 해주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레이아웃 04 하고 headbox.css
헤드박스를 담는 영역을 만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아이가 골뱅이 import url 똑같이 layout 공사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view box.css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자, 각각 내용을 담을 수 있겠죠. 밑에는 당연히 더 분류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import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다른 코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만든 게 요 3개니까 3개만 일단 넣을게요. 자, 랩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문서에서 자동으로 폴더와 함께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곳에다가는 이렇게 파일 이름 만들어 주시고 요 id 랩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잘라서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랩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HTML 문서에서 CSS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파일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속도가 제일 빠르기도 하고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작성을 하다 보면 CSS 파일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기에 불러온 링크 태그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아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내부에서 이게 조금 더 느리다고는 하는데 내부에서 다른 CSS를 불러오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import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럼 작성되고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서 쓰는 거고요. 이때는 import 파일을 쓰실 때는 위쪽에 다른 코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import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쓰게끔 되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랩 되고 헤더 그 다음 아티클, 섹션 이런 거 불러온 다음에는 그 다음 내용들이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불러오고 어떤 건 직접 쓰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니까 불러올 거면 전부 다 불러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헤드박스 이곳에다가도 또 써야겠죠. 문서 첫 줄에는 가급적 문서의 이름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곳에는 헤드박스가 담길 내용들을 모두 자, 내비게이션까지 포함시킬게요. 뜯어서 옮겨주는 겁니다. 그대로 뜯어 옮기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렇게 뜯어서 옮겼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바로 이미지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인이 좀 길어지니까 이걸 좀 줄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제는 완전히 분리시켜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결과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놓고 나서 결과물 중간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박스는 현재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에러 날 때 잠깐 끄고 결과 보시면 큰 문제 없이 내비게이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잘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로고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보시면 A가 있고요. 감싸고 있는 H가 존재해서 그 위치 자체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A 태그에 걸려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파일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파일을. 그 이야기는 콘솔에서 보시면 not found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지 경로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작성되고 있는 이 문서를 기준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옮겼으니까 headbox.css 문서를 기준으로, 자, 여기 밑에 써있는 경로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2번 나가라고 써있어요. 1번, 2번. 그랬더니 img 폴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나가야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슬러시를 한 번 더 쓰셔야, 그제서야 경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 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src라는 폴더 내부에 쓰는 게 아니라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쓰겠죠. 그런 분들은. 자, 경로라는 개념, 상대 경로 잘 파악하셔야 된다. 자, 반대로 너무 많이 나가면 당장은 해결되지만 나중에 에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새로 고침했더니 콘솔에 에러 없고요. 이상 없이 이미지도 다 불러오게 돼 있죠. 자, 별거 없어요. 경로만 잘 잡아주면 돼요.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있던 파일이기 때문에 그 경로만 맞게, 작성되는 경로만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뷰박스도, 자, 파일을 만든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컨텐트 랩은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컨텐트 랩은 메인에 관련된 내용이었나 봐요. 아예 메인만 따로 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바로 빅박스라고 안 하고 일부러 이 아이를 잡아서 이 내부에서 다시 또 임포트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임포트에서 임포트를 또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속도 저하는 일어나겠지만 감수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볼게요. 자, 골뱅이 import url 해서 레이아웃 봉사라는 폴더에다가 저는 content 랩이라고 하는 css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때 content 랩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는 내가 이게 본문인지 서버 페이지인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이 되시다면 그냥 뭐 앞에다가 main content 랩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파일 이름에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선택자만 이걸로 쓰는 것 뿐이지. 꼭 이 이름과 여기 있는 이름이 똑같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일부러 메인 컨텐트 랩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자, 이곳에는 여기 있는 컨텐트 랩을 불러오게 할 건데,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불러올 거라면, 또 추가적인 내용을 불러올 거라면 우리는 import url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컨텐트 랩도 주소를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불러오고 밑에 것도 따로 불러와야 돼요. 왜냐면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냥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거니까 안 써요. 자, 레이어 뷰박스 쓸 건데요. 자, 뷰박스 자체에다가 그냥 컨텐트 랩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랩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좀 번거롭다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름을 클래스로 바꾸시면 커먼 CSS 같은 데 넣어서 공통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참고하십시오. 자, 뷰박스에다가 그냥
얘까지 번거롭지만 담겠습니다. 자, 뷰박스까지 넣어주고요. 자, 요거는 신경을 좀 써야겠죠. 불안하면 따로 만드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잊어버려서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뷰박스.css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다면은 이곳에다가 파일 담아주도록 할게요. 내용상 훑어보시면, 자, 아까 인디케이터 있었습니다. 인디케이터 어디 갔니? 샥. 자, 컨텐트 안에 있는 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저는 써줄 거고요. 겸사 같이 있는 아이가 있죠? 뷰 에이리어. 뷰 에이리어에 대해서도 저는 쓸 거고요. 자, 두 개 영역으로 당연히 나눠져 있겠죠. 자, 두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HTML 문서를 또 보시면 뷰 컨텐트 랩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 501, 뷰 02라고 있는 내용도 있겠죠. 각각 내용 잡아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아랫부분은 틀을 안 잡았으니까 잠깐 숨겨놓고 주석 위에 거. 자, 아래쪽에 왼쪽에 붙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지션 앱솔로 써주겠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아이인 뷰 박스를 레러티브로 기준 잡아주시면 된다. 앱솔루트 안에 앱솔루트 들어가거나 픽스드 안에 앱솔루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균적으로 앱솔루트를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면 거의 90%는 레러티브가 부모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사이즈를 적당하게 그냥 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 길이 정도만 재겠습니다. 자, 가로값 한 400픽셀 정도로 가고요. 높이값 너무 작으면 마우스 컨트롤하기 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저는 40픽셀 정도로 가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하신다면은 크기값 파악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와서 아래쪽 어딘가에 배치하게 된다 라는 개념을 쓸 것이므로 버튼부터 쓰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약 100픽셀만큼 띄워라. 좀 과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프트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자, 저는 레프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50%라고 쓰고요. 내용 쓰시면 그 다음 설명 다시 할게요. 자, 되셨나요? 자,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아이는 아래쪽에 이런 느낌처럼 너무 올렸군요. 자, 들어가 있습니다. 레프트. 자, 레프트 왼쪽 끝에서부터 배치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얼마만큼 여기 보이는 이만큼의 영역만큼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기준으로 잡았어요. 일부러 가운데 기준으로 전체 아래쪽에는 이 영역만큼의 절반만큼을 돌아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박스는 뭐 약간 가변성 띄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일단 사이즈를 보면 1200 정도로 해놨습니다. 맥스니까요.
자, 그만큼을 절반으로 돌아가게 해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하고 마이너스 600 픽셀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박스 전체에서 아까 12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절반만큼을 마진 레프트 왼쪽으로 강제로 이동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돼서 가운데 기준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크기를 변경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나오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서 잡아놓은 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써있는 이 영역처럼 나는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아이는 어느 정도 크기 값이 퍼센테이지로 조정되는 아이예요. 조정되는 아이다 보니까 이것처럼 처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쓰고요. 가로 세로 썼습니다. 썼고요. 똑같이 레프트 50% 버텀 100픽셀은 똑같이 일단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지죠? 레프트 50%가 아니라 뭐 방법이 되게 많아요. 방법이 되게 많지만 제로, 라이트 제로, 그리고 마진 오토. 즉 안에 들어가 있는 흰색 박스의 크기를 그냥 누구나 똑같이 여기는 얘랑 똑같이 그냥 제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사이즈는 가로 400이라 써 있는 거 지워야 되겠군요. 똑같은 크기 값을 가지고 줄이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신에 이거를 흰색을 투명하게 바꿔버리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어차피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취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코드 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포지션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쓰고 그 다음 마진 패딩을 쓰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하나, 둘, 뭐 셋, 넷 여러 개 있다가 치고 이런 거 다 건너뛸게요. 그냥 너무 양이 많아요. 자, 그럼 그냥 UL 안에 li 한 4개 정도 있다 칠게요.
클릭할 수 있게끔 A 탭을 일단 치고 임시로 클래스 자 블라인드 넣으시면 스팬 태그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쓰겠죠. 자 A 안에 치니까 스팬 태그인데 div가 만들어졌군요. 자 이런 식의 형식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전, 후, 자동 재생까지 넣으면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겠죠. 자, 이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뷰 인디케이터 영역에서 클래스 뷰 인디케이터의 다식으로 있는 UL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li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a 세 가지를 쓰면 되겠죠. 자, UL 자체는요 가로값 오토입니다. 높이값 자, 최대값 그냥 할까요? 100% 쓰겠습니다. 대신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시게끔 패딩 같은 거를 주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겠습니다. 왜냐면 UI 때문에 아니면 오토 주신다면 여기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일부러 왼쪽에서부터 배치돼서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롯 레프트를 쓰겠습니다.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겠습니다. 저는 그냥 회색으로 쓸게요. 결과물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짧은 이유는 패딩 값에 의한 크기 때문인 거고요. 가로가스 오토인데다가 플러스 걸었기 때문에 왼쪽부터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li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li를 가로값 30에 높이값 30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플롯 레프트 그러면서 마진 레프트로 갈까요? 50픽셀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군요. 40만. 자, 그럼 이 아이가 처음부터 쭉 밀려 나올 텐데 너무 끝에 있는 거,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 좀 싫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LI는 마진 레프트를 퍼스트 차일드 해서 얘를 마진 레프트를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자,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테두리가 있고 안에 글씨가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말고요. 말고 보더 이 픽셀의 솔리드 흰색의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안에 들어갈 A 요소는 좌우 가운데 원하니까 텍스처 라인 센터. 자, 블럭 요소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위아래 가운데는 어차피 글자 하나밖에 쓰지 않을 거라면 라인 헤이트라는 이름으로 높이가 30픽셀이니 30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단 요거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HTML은 내용 코드 좀 수정할게요. 이따가.
하지만 A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쓰시면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블럭 사이즈를 주고 가로값, 높이값, 사이즈를 만들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셋 CSS에서 우리가 A를 아마 글씨 색깔을 부모 따라가게 해라 라고 해놨었을 거예요. inherit. 그러니 li에다가 글씨 색깔을 입력하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결과는 당연히 없겠죠. 안에는 스팬에다가 블라인드로 숨겨놨기 때문이죠. 광고 영역, 헤더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HTML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 스팬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인디케이터에 관련 설명을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숨김 처리를 해놓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아까처럼 글씨를 보이게 하고 처리하고 싶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사실 존재하는데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팬에다가 인디 아니면 그냥 줄만 바꿔서 일단 해놨어요. 광고 하고 1 하고 스팬 클래스 블라인드 이렇게 해서 관련된 설명을 쓰는 것이죠. 그럼 광고 첫 번째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1만 덩그러니 있어서 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게 보기 싫으면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법을 이용해야겠죠. 자, 똑같은 모양이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블라인드라는 클래스 이름이 해당 내용을 안 보이게 감추기 때문에 써주고 눈에 보여야 되는 아이는 숫자, 넘버링 그대로 가면 광고 2 관련 설명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그 점을 노려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더 좋은 기법은 훨씬 더 깔끔한 코드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어떤 기법과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눈에 대놓고 보이는 현상으로 썼습니다. 결과는 1, 2, 3, 4 써있고요. 실제로 라인8는 30이라고 썼지만 30이 아니라 선 두께 고려해서 26 하셔야 가운데 오죠. 보더가 2가 있으니까 박스 크기는 더 줄었잖아요. 박스 사이즈에 비해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렇게 설명을 드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AAA 회색 있는 거 이제 필요 없으니 지우고 그 뒤에 있는 배경 흰색 있는 거 필요 없으니 지우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끝나겠죠. 물론 배경이 지금 민트 컬러라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위에 코드랑 같이 보셔야 될 테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내용 들어갔고요. 이제 안에 들어는 광고 딱 넣어봐야겠죠. 자, 광고 내용을 보자면, 자, 뷰 에이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뷰 에이리어는 그냥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라고 일단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선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연한 회색으로 써볼게요. 자, 이 아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준이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꽉 차게 만들어 놓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끝이에요. 그럼 이 안에 이제 광고 영역이 길게 들어가느냐 짧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사이트는 길게 들어갈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변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면 돼요. 얘는 가로값 100%, 높이값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한 번 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시 바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의 좀 작업을 하는 편인데 뭐 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위에 4개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뭐 4개 들어간다 했으면 이 감싸고는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하나 더 달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점점 사라져서 이미지가 바뀌는 경우는 뭐 페이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하나 더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흔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클래스 페이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은 크기 값을 가지는 형태라는 개념을 들어가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게 아니라 페이드가 아니라 가로형 가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를 와이드 슬라이드, 옆에서 움직이는 어떤 슬라이더 뭐 이렇게 가로로 긴 슬라이드 어떤 이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빙 슬라이드, 가로니까 로우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가로형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클래스 로우 슬라이드라고 하는 아이는 뷰 컨텐트 레벨 가로값 4개니까 400%, 2개면 200%. 이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거예요.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컬러 써야 되겠지만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로 쓸게요. 자, 이미지로 쓰시면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색깔 각도 같은 거를 주고 없으면 직선이니까 샵 콤마 샵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깊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달려있는 클래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게끔 만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결과 볼게요. 아까 했던 HTML의 문서 이름이 처음에는 페이드 슬라이드였어요. 그래서 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갑자기 로우 슬라이드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로우 슬라이드로 바꿨더니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로 되게끔 가로 크기를 키운 거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먹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로우 슬라이드 만약에 들어있다면 로우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뷰 컨텐트 랩 자식인 div들, 뭐 div를 짰다면 가로값을 우리는 뭐 칼크 같은 걸 이용해서 100% 나누기 4배로 늘렸으니까 4배로 줄이면 돼요. 25%. 자, 칼크 계산하는 방법 앞전에 한번 설명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칼크 계산하는 방법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원래 가로값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수치를 일정량을 빼야 되거나 계산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칼크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쓰시고,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형식을 쓰고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아이를 놓고 나누기 할 거면 나누기 값을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사이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단위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 붙일 필요 없겠죠. 높이값 뭐 100% 이렇게 하고 옆으로 나란히 할 거니까 플롯 레프트 쓰시면 먹습니다. 단 구형 버전 안 먹어요. 아쉽게도. 그럼 안에 들어있는 요 뷰 1, 2 얘네들이 모두 뭐 하겠어요? 배경 색깔이 먹겠죠. 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4개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일부러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러면서 밑에다 색깔들을 한번 반투명하게 한번 쓴다. 자,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먹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는 컬러는 3자리 또는 6자리로 만들 수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4자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4자리는 뭐냐면 RGBA 개념으로 끝에를 투명도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들이 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저렇게 표시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는 건데, 자, 요거 설명하고 바로 또 내려갈게요. 실제로 현대 퓨처넷이라는 이 사이트는 클릭되는 범위 여기서 끝에서부터 이만큼이 클릭이 되게 됐어요. 전체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 틀을 끝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안에 정해진 어떤 박스를 제안해서 한 번 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앞전에 클래스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주면 그 범위 어떤 하겠다라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안에다가도 마찬가지 클래스 컨테이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꼭 컨테이너가 큰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div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을 ul에 li식으로 바꿔 쓰는 편이죠. 너무 복잡하니까. 자, 왜냐면 li도 광고가 4개 목록으로 짜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구분이 되는가.
자, 이렇게. 훨씬 더 눈에 띄죠? 큰 차이가 없어도. 큰 차이가 없어도 눈에 잘 띕니다. 그럼 수정은 하셔야 되죠.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뷰 컨텐트 랩 자식인 div라고 썼는데 div가 아니라 이제는 li니까 이런 것들은 찾아서 수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에 요 i 컨텐트 이건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원래 있던 컨텐트랑 좀 내용이 다르니까 밑에다가 뷰 컨텐트 랩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컨텐트라고 하는 아이는 높이값 100% 한다던가 추가적으로 수정을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잡히겠죠. 자, 이거는 근데도 안 바뀌네요. 혹시라도 맥스 위드나 미니 위드 같은 게 있나 볼까요? 자, 컨테이너군요. 일단은 컨테이너 이름 쓰고요. 꽉 차게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물론 꽉 차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패딩 위아래 공간 좀 주겠습니다. 자, 200픽셀 정도로 주고요. 박스 사이징 줄게요. 나머지 내용 컨테이너라는 내용들은 작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는 건들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죠. 옆으로 가볼게요. 똑같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패딩 위에 공간을 좀 많이 주고 아래 따로 줄 거다 그러면 뭐 패딩을 따로 사이즈 주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위아래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으시면 훨씬 더 큰 작업을 안 해도 컨트롤이 됩니다. 일단 위에 있던 내용이 이 형태가 뷰박스가 H2였고요. 인디케이터 내용들을 구분했을 때 여기가 H3겠죠, 사실은. 광고 여기다가 H3 저는 인디케이터도 H로 구분하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은 여기다가 H4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제목은 혁신과 뭐 변화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짧게 했어요. 그러면 줄바꿈다 그럼 비할 같은 거 쓰시고 뭐 두 번째 내용에서도 있다면 관련된 광고를 현대 HCN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쓰시면 되죠. 요거는 HCN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대문자 쓰는 게 맞고요. 풀네임을 알고 계시다면 ABBR 태그로 한 번 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기타 내용들이 네, 새로운 사람을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웹페이지 그리고 추가 자, 그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매우 비슷한 형식의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PC에 키우면 되니까요. 자, 제목만 썼어요. 제목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링크를 따로 만들어 쓰는 편이에요. 그게 요즘에 이제 광고나 이런 걸 제작할 때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관련 정보 찾아가기, 관련 정보 자세히 보기, 아니면 설명 뭐 넣은 다음에 쓴다던가, 뭐 PD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넣어주고, 10단어 정도만 넣었습니다. 너무 많으면 뭐 7단어 이렇게 넣고, 추가적인 링크가 있다면 div 클래스 링크 해서 a 태그. 왜냐면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블럭으로 감싸줘야 되니까. 그래서 상세 내용 보기 또는 뭐 자세히 쓰시면 되겠죠. 둘, 셋, 넷. 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광고 영역에 들어가는 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과 보시면 자, 내용 들어가 있고요. A 태그에는 링크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하나 만들고 그냥 카피해서 붙여놓으세요.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원래 있던 퓨처넷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살을 좀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괜히.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 디자인 살짝 해보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써야겠죠. 아, 패딩을 위아래 좌우 전부 다 줬기 때문에 좌우는 없앨게요. 위아래만 300 주고 좌우만 0 주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양쪽 끝에 붙을 테니까요. 자, 이제 제목은 H4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뷰 컨텐츠 랩 안에 들어있는 H4와 그 다음에 P와 링크와 딸려있는 A도 P라면 얘네들에 대해서 H4 폰트 사이즈를 주시면 됩니다. 몇으로 줄지는 사이즈를 직접 재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25 픽셀이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택도 없군요. 자, 50 픽셀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이 정도. 대부분 사실 픽셀이라는 단위보다는 REM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목이니까 뭐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또는 우리는 굵기를 700이라고 언급을 했으므로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은 사실은 000는 잘 안 써요. 크게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다른 컬러랑 어울림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잘 써야 되는 현상이라서 낮추십시오. 훨씬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아니면 여기 현대퓨처넷에 쓴 컬러를 한번 확인하시고 이 컬러를 갖다 써야겠죠. 자, 밑에 P랑 공간을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진 버텀으로 적당하게 띄워봅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가로값과 세로값이 존재해야 되긴 하지만 있어야 되긴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쓴 거랑 똑같거든요. 패딩도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쓸 수 있겠죠. 자, 공간이 생겼고요. 나머지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P. 자, 얘도 가로값은 그냥 오토에 높이값에 대해서도 오토 똑같이 써볼 거고요. 글씨 색깔에 대해서는 뭐 위의 내용처럼 쓰셔도 되고 조금 더 클릭해 써도 되고요. 폰트 사이즈 자 이미 조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키운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글씨를 키워서 구분할 수 있게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마찬가지로 공간을 띄워보겠습니다. 마진, 버텀 이용해서 좀 띄워주는 게 낫겠죠. 그럼 이 링크라고 하는 아이는 저는 일부러 사이즈를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 픽셀이라든가 높이값 40 픽셀이라든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서 위에 썼던 컬러 중에 하나를 뭐 넣어주고요. 패딩을 5픽셀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까지. 그럼 이 A는 쉽게 말해서 블럭화 처리하고 가로값, 높이값 주고 흔히 뭐 텍스트 온라인 센터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안 보여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인덴트라고 하는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줄을 들여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20픽셀 하면은 첫 줄을 일정량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색깔을 해볼까요?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냥 A 쪽에 넘길게요. 그게 좀 더 이쁠 것 같고요. 패딩도 A 쪽으로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높이를 400이라 줬군요. 40인데.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고 필요한 만큼 라인 헤드 같은 것도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느낌이 살겠죠. 자, 한 줄일 경우와 두 줄일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까요? 자, 조금 제가 빨리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제목보다 내용이 조금씩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적용하실 거면은 뭐 제목을 일단은 H4, 패딩 레프트는 없애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왼쪽으로 나갈 거고 나머지는 반대로 패딩이나 마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큰 문제시 다 나오시나요? 자, 그럼 두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A 태그는 각진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니까 보더 레디우스 같은 걸 이용하시면 한 4픽셀, 3픽셀 정도 끝에가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돼요. 미세하게 알값 들어가죠. 난 저걸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시면 많이 주시면 됩니다. 일정량 넘어가 버리면 작은 쪽 기준으로 절반만큼 걸어서 알아서 처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수치만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여드리려는 건 이게 아니라 A에 우리가 이 A를 마우스를 올리거나 컴마 포커스를 잡았을 경우라는 것도 있죠. 호버는 상관없지만 포커스는 A만 가질 수 있죠. A, 버튼, 폼 요소 같은 거. 여기다가 일부러 글씨에 들여쓰기를 텍스트 인덴트를 한 50픽셀 이렇게 써주면 마우스를 올리기 전과 후에 대해서는 위치가 다르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투명하게 해라.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개념. 그럼 당연히 글씨 색깔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일부러 보더, 이픽셀, 솔리드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그냥 주면 사실은 되게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라는 아이를 이용하신다면 all each 그리고 0.3초 네. 무엇을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전하고 똑같이 값이 있다면 텍스트 인덴트 이전에 거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있고요. 컬러 존재하고요. 보더 없네요. 보더는 없으니까 보더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들어있다면 전 후를 비교해서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기능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무엇을? 모든 것들을 시간 0.3초 동안 어떤 흐름을 가지겠다. 결과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보여드린 거고요. 두 가지 보여드린다 했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 두 개는 제가 그냥 덤으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현대 퓨처넷은 이렇게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냥 똑같은 위치로 그냥 줘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디자인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냥 박스 하나만 슬쩍 만들어 보겠습니다. H4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는 before라고 한다라고 언급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들어가는 내부는 after. after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처리했었죠. 자, before든 after든 무조건 컨텐트라는 내용이 따라가 주어야지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럭 가로값 적당하게 자 100 픽셀 너무 작을까요? 200. 그 다음에 높이값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넉넉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 픽셀로 써보겠습니다. 보더 4픽셀 솔리드 만들어주고 오른쪽 한쪽만 보더 라이트를 없애겠습니다. 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결과 보세요. 자, 결과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요. 굉장히 크군요. 자,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이죠. 여기 다 들어가도 남겠네요. 이 정도.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H4에다가 포지션 레러티브를 써보고요. B4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씁니다. 그러면서 탑 제로, 레프트 마이너스 50 픽셀 정도 써보죠. 자,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의 효과를 좀 더 크게 할까요? 350. 나머지 실제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죠. 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까 현대처럼 그렇게 디자인 하시려면 코드가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미지를 직접 넣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걔도 이미지를 넣은 것 같긴 하던데 자, 그렇게 안 하고 코드로도 어느 정도는 구현이 가능하다. 조금 내용 정리되셨습니까? 자, 레이아웃 짜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밖에 튀어나가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레프트는 제로를 주고 전체적인 패딩값 100픽셀만큼이니까 레프트는 비포 제로 주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UI 컨테이너에서 패딩 레프트 100픽셀 이렇게 쓰시면 오히려 기준치 안으로 들어가면서 처리가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저런 마이너스 100은 그대로 줘야 되는군요. 기준 H4라서 생각도 못했네요. 전체적으로 기준치를 좀 안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짤 수밖에 없냐면 아까 보시는 형태에서 퓨처넷 이미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들어갔어요. 바깥에. 근데 영역은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만큼 통째로 A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링크를 이만큼 따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미지는 꽉 차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틀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감을 만들었다는 거죠. 꼭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저렇게 줄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자, 뭘 할 거냐면 너무 크네요. 이런 공간 좀 맞춰줄라 했더니 자, 틀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공간, 보이는 사이즈 이게 틀이라고 했잖아요. 틀이고 안에들은 얘네가 거기에 따라 맞춰서 작업이 되는 거다 라고 했고요. 그럼 이 틀을 뭐 하면 되느냐면 넘치는 것을 숨겨라 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슬라이드의 경우는 넘치는 게 숨김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페이드로 앞뒤로 처리가 되면서 숨겨지는 아이로 만드실 거라면 요거는 살짝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모두가 겹쳐진 상황으로 쓰기 때문에 자, 포지션 요거는 페이드 슬라이드 기준으로 잡아서 설명드리겠군요. 이거는 클래스 페이드 슬라이드라고 하는 아이를 요 기준 같은 아이지만 얘를 기준으로 보면 레러티브로 자, 기준을 준다 라는 것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앱솔루트로 나머지 작업을 한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요거는 빼고 어차피 기준치가 있으니까 요건 안 하고 여기 100% 있는 곳에다가 레러티브 쓸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페이드 슬라이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포지션 레러티브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li 값은 포지션 슬라이드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 있는 li는 클래스 페이드 슬라이드라고 써있는
안에 li는 absolute 탑 제로, 레프트 제로 똑같이 겹쳐라 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겹침 현상이 시작을 되는 거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 중에 하나만, 어떤 옵션을 준 하나만 z-인덱스가 맨 앞으로 오게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역순으로 뒤에 있는 아이가 1, 2, 3, 4 있으면 네 번째 아이가, 아이고, 요 네 번째 아이가 맨 앞에 와요. 태그는 생성한 순서대로 나중에 생긴 아이가 앞으로 오게 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들이 이제는 모두 겹쳤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렇게 주고 점 뭐 on이라든가 점 액션이라든가 하나 이름을 들어가면 z인덱스를 앞으로 오게 하자, 이런 식의 이름을 달아주는 거죠. 클래스 이름을 붙여서. 그럼 이거는 언제 하느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 on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li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게끔 만드는 거죠. 보시면 현재 맨 앞에 보이는 아이는 혁신과 변화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애인데, 제가 첫 번째네요. 희한하게 맨 앞에 아니네. 자, 원래는 뒤쪽에 가야 되는데, 자, li 첫 번째,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아, 클래스 이름이 아직 수정 안 됐죠. 로우 슬라이드에서. 자, 로우 슬라이드가 아니라 아까 페이드 슬라이드로 바꾼다 했으니까 페이드 슬라이드. 즉 옵션의 이름을 딱 둘 때마다 디자인 싹 바뀌게끔,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때마다 매번 그때그때 디자인하는 건 너무 일이라서 이렇게 틀 짜놓으면 편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겹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운데 안 오는 건 일단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추가 내용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자, 이거예요. 혁신과 변화의. 그럼 요거다가 on 이 이름 하나만 달아주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혁신과 변화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가 앞에 오게 됩니다. 네. 자, 매우 다양한 재미와 형태를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끔 언급을 해드린 거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아니라, 로우 슬라이드가 아니라 마찬가지 클래스 페이드 슬라이드의 li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로 배치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 위랑 겹치는 거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로우의 개념이냐 페이드의 개념이냐 라는 형태로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섞여 있으니까 조금 난해하네요. 자, 페이드는 페이드끼리 묶어주고 로우는 로우끼리 묶어주겠습니다. 한번 관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하게 얘기를 드린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부 드리는 건
그냥 딱 그 상황만 생각해서 짜시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여러 개의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굉장히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여러 번의 홈페이지를 짜시다 보면 이런 공통성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는 어떤 플러그인, 어떤 기능들을 쓰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쉽게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조금씩 해보게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각각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반영하다 보면 산으로 갔는데 그 산으로 갈 거를 제어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바로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뒤에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건 여기 색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색깔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실제로 쓰셔야 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이미지는 다운받고 뭐하고 번거로우니까 자, 샘플링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로렘 이미지 하면은 랜덤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unsplash.com, 여기 뭐 하는 데냐면 이미지를 무료로 가져오는 곳이에요. 무료 이미지를 가져와서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얘네들의 또 뭘 할 수 있냐면 unsplash.com이라는 이 사이트가 단순 무료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드로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랄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고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건 코드로 불러본 적이 딱히 없어서 그냥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랜덤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pixum.photo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pixum.photos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이미지를 랜덤으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쓰는 법 되게 쉬워요. 여기 있는 주소 카피하시면 돼요. 뒤에 써있는 200/300은 가로 200, 세로 300짜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적당히 카피해서 이거 지우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에다가는 쓰고 뒤에다가 예를 들어 뭐 1920, 1200 이렇게 쓰면 가로 1920에 높이값 1200짜리 이미지를 각각 랜덤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미지를 뭘 쓸지도 모르겠는데 먼저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반투명한 박스는 지워도 되겠죠. 반투명 박스 어디 갔죠? 반투명 박스가 아이고 많아라. 자, 안 보이네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다른 쪽에 있나봐요. 트랜스퍼런트 그러면 투명도 사라지고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미지 집어넣고 글씨 집어넣고 틀 짜니까 조금씩 이제 웹페이지처럼 보이죠. 그냥 단순 박스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내용을 채워넣으면 채워넣을수록 정말 사이트처럼 만들어집니다. 당부드리는 건 하나의 몰빵에 쓰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만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최소한 이런 큰 틀만이라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틀어지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이것도 안 해놓고 작업하시면 안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새로 고침 누르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했던 페이드 슬라이드를 할 거냐, 로우 슬라이드를 할 거냐, 클래스 이름을
무엇으로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오버플로 히든을 당장은 난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느낌을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로우 슬라이드라고 하는 값에서 오버플로 히든만 살짝 눈을 꺼주면, 주석을 걸어주면 전체적으로 가로값이 만들어지겠죠. 이미지를 각각 다른 걸로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떠한 이미지를 쓰시면 됩니다. 시드, 아이디 이런 식으로 그레이스케일 옵션들이 있어요. 밑에 블러 쓰시면 다 먹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 보았어요. 자, 예상과는 다르게 밑에 것까지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는 일단 좀 해볼게요. 요거 3개와 내용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후에 여러분이 이제 탭 메뉴 같은 내용을 자바스크립트 짤 때 구성을 어떻게 할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에 대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최소 로그인하는 영역에 대한 내용을 길게는 못 설명드립니다만 간단하게 개념만이라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에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아이도 포지션을 만들었고, HTML에서 fade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얘도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든 순서로 놓고 보자면 인디케이터를 먼저 만들었고 얘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근데 둘 다 z인데스를 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광고 내용이 크게 가려지는 거죠. 그럼 얘를 먼저 만들려면 얘가 더 앞에 오면 되겠죠. 앞에 오게 하려면 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 아이를, 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 영역을 무엇을 z 인덱스 값을 높이면 되는 거죠. 아까 100인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얘는 200을 쓴다던가 값을 올려주시면, 그래서 1000몇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저 헤더 걔보다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관점을 잘 지켜가시면서 만드시면 들어가겠죠. 단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접근성 부분에서는 글씨색과 바로 뒤에 들어가는 배경 색깔을 이렇게 단차가 거의 티가 안 나게 만들면,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티가 안 나게 만들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li에 a에 색깔까지는 좀 써놓을게요. 자, 글씨 색깔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 A 해서 해주면 좀 어두운 li가 생길 테니까 글씨가 보여서 명도 대비가 맞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림을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저건 문제를 로렘으로 만들었으니까 신경 안 쓰는 것 뿐인 거고. 자, 여기까지입니다.